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에겐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죠. 보통 자신의 생일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.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.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생일날 별 생각이 없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해 특별하게 행동하게 되는 날, 오히려 생일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주변 사람들이 더 특별해지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. 네, 그렇게 오늘도 마치 특별한 날인 것처럼 찌약이의 야반 도주를 함께 시작해 보자고요. 네, 반갑습니다. 찌약이의 야반 도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찌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또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죠? 네. 이게 좀 꾸준히, 사실 제가 말하는 꾸준히는 어떤 날짜를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는 꾸준히는 한 이틀에 한 번,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그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, 요즘에. 이게 쉽지가 않은데. 네, 하여튼, 네, 오늘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. 네, 오늘 제가 이 뭐라 그러죠? 앞에 화면, 사진, 네, 이 뭐라 그러지? 앞에 화면을 썸네일이라고 그러죠? 네. 썸네일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저의 이제 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직접 회사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물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썸네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직원이 받았는데 그 누군지를 뭐 안 물어봤는지 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뭐 그 성함을 알 수가 없어서 성함이나 아니면 닉네임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아마 DC에 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사진을 찍고 사실 제가 이제 뭐 카페나 DC나 이렇게 올리려고 항상 선물을 받으면 생각을 하는데 이건 특별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이걸 볼 수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채널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찌야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저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네.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. 아직 그 케이크는 먹지는 않았어요. 이따가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꽃바구니 이렇게 받았는데 꽃 냄새가 아주 좋아요. 생화예요.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사실 요즘에 뭐 제가 뭐 특별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잠깐 휴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는 팬분들 그것도 뭐 한국 팬분들도 그렇고 뭐 일본 팬분들도 그렇고 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또 뭐 딱히 뭐 SNS나 뭐 다른 걸 또 하지도 않잖아요. 그래서 좀 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아마 전하지를 잘 못했을 거예요. 그동안 뭐 만나서 막 만나는 팬분들에게 이렇게 막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니까
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항상 힘이 되고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함께 하고 있고 또 우리 함께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. 같이 늙어가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사실 조금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채워볼까 해요. 네, 오늘 제 생일이에요. 사실은 정확히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데, 그냥 뭐, 제가 뭐, 라디오를 하면서 요일이나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을 일부러 안 했어요. 처음부터. 네, 그러다 보니까 뭐,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이고, 오늘이 화요일이다 그러면 화요일인 거죠. 네. 아, 생일인데, 근데 전 사실 생일을 잘 안 챙겨요. 네, 특히 제 스스로는 잘 안 챙기고,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말도 잘 안 하고, 스스로도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거의 매년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뭐 챙겨주시고 뭐 요즘에 뭐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뭐 전화든 문자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. 약간 좀 이런 것들이 물론 너무 고마운데 좀 약간 민망하고 쑥스럽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MBTI가 E거든요. E. 근데 저는 쑥스러움과 그런 민망함이 되게 많아요. 약간 E면 약간 인싸인데 말이죠. 그쵸? 와,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. 몇 번 제가 해봤는데 똑같이 E로 나오더라고요. ENTP. 음, 약간 좀 쑥스럽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이렇게 참 생각지 못한 사람이 챙겨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, 참 뭐랄까, 진짜 깜짝 놀라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늘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아니면 뭐 애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챙겨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, 너무 고맙습니다, 진짜. 아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몰라 이게 옛날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어느 생각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, 좀, 이제 기대감 있잖아요. 기대감. 예. 그게 사람을 향하든 어떤 사물을 향하든 어떤 일을 향하든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. 네.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된 게 되게 오래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행복하고 기쁜 상황들이 저는 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기대가 없으면 아예 뭐 실망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조금의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좋은 상황만 일어나도 굉장히 기쁘고 너무 의외고 야 이건 정말 살맛난다 막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예. 그렇다고 제 자신이 막 우울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.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. 예.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염세적인 게 있어요. 염세적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. 예, 이게 뭐 이렇게 뭐 딱히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물건이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염세적이면 긍정적으로 보인다. 뭐 이런 거. 예. 그게 또 우울함과는 좀 다르거든요. 예. 네, 염세와 우울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. 네, 하여튼. 예. 아, 그리고 너무 이게 참 생일날 선물 이렇게 축하도 받고 라디오도 하면서 이게 되게 초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일을 되게 반가워하지는 않아요. 네. 왜냐면 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생일이 왔다는 건 겨울이 끝났다는 거잖아요. 이 겨울의 끝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생일이 오면 겨울도 끝나고 이제 봄의 시작인데 저는 그게 너무 겨울이 좋아요. 저는 너무 봄이 전 봄이 좀 쉽지 않아요. 네.
하여튼 그렇습니다. 네. 다들 이렇게 봄이 이렇게 만물의 소생이 하고 막 뭐 이렇게 뭐 꽃이 피고 새싹들이 자라고 뭐 이런 신학기가 시작되고 뭐 어떤 새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이미지라 그럴까? 그런 네, 그런 게 물론 좋고 축하할 일인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. 네. 겨울이 좋아요. 가을이나 겨울 이렇게 고요하고 생명이 별로 눈에 안 띄고 그냥 그렇게 나무도 이렇게 뼈대만 남아 있고 네, 그런 게 너무 좋아요. 눈으로 그냥 다 덮여서 고요하고 색깔도 없고 그런 게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되게 쨍한 날보다는 약간 굴루미한 약간 그 뭐라 그러죠? 우중충한 날을 좀 좋아해요. 예. 또 그런 날이 또 어, 그 카메라가 되게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해가 너무 직사광선이 아니라 그런지. 네, 어쨌든 약간 좀 그렇게 쨍하고 막 그렇게 너무 그런 날 좀 부담스럽고 약간의 우중충함을 좀 좋아합니다. 그게 이게 제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. 근데 이게 약간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저는 물론 제가 하는 일은 되게 메이저적인 일이에요. 되게 메이저적인 곳에서 메이저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성향은 약간 마이너가 좀 있거든요. 그걸 제가 나이 먹으면서 확고해졌어요. 내가 좀 마이너 성향이 있구나. 근데 이게 굳이 따지자 보니까 메이저,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지. 사실은 각자의 개인 성향이니까. 네,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별로 이렇게 막 재밌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비디오를 막 빌려보던 시절이었거든요. 근데 비디오를 막 빌려봐요. 뭐 한 장에 200원 뭐 이럴 때 100원 이럴 때였거든요. 신작은 막 300원, 500원 이런 거. 예. 근데 뭐 볼 때마다 결국엔 주인공이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.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아니,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없나? 그래서 주인공이 죽는 영화를 엄청 찾아보고 막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한테 막 주인공 죽는 영화는 없어요?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았던 기억이 있네요. 그랬더니 그 사장 아저씨 분이 뭐라고 한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.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. 근데 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네. 참. 아니 뭐 이렇게 하여튼 네. 그렇다고 막 제가 너무 이상 인간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네. 아주 평범하게 사회생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. 네. 그냥 취향이 그렇다. 예. 그래 선물. 되게 선물을 사람들이 많이 주고 받고 하잖아요. 물론 저도 이번에 받았고 또 줄 때가 또 있겠죠. 예, 어떤 선물을 받는 게 좋을까? 어떤 선물을 해주는 게 좋을까?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예전에 누군가한테 들은 말이거든요. 근데 아주 인상 깊었던 말이었어요. 그게 뭐냐면요. 선물은 주는 사람의 취향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예. 되게 인상 깊지 않아요, 이거? 아니에요?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선물은 받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의 취향을 주는 거다. 이런 말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정말 가족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취향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. 대충 때려 맞추는 거지. 대충 어떤 근사치에 맞게끔 그런 친밀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하지만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오늘 뭘 먹고 싶은지, 뭐 짜장면을 먹고 싶은지, 뭐 짬뽕을 먹고 싶은지, 아니 햄버거를 먹고 싶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그런 건 계속 바뀌고.
하지만 어떤 고유의 취향은 있죠. 하지만 그런 고유의 취향이 선물로 받거나 주기가 되기에 좀 부담스러운 어떤 가격이나 아니면 구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. 어쨌든 그러면 결국엔 주는 사람의 취향을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주는 사람의 취향을 줍니다. 예. 저의 취향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, 필요한 거. 네. 그래서 이거 저기 야반도주 초반에 1화인가 2화인가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들이를 연초에 했었어요. 예, 지금도 약간 가끔씩 집들이를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첫 집들이 할 때 이렇게 구충제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줬거든요. 하여튼 뭐 왜냐면 사람들이 구충제를 잘 안 챙겨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잊을만 하면 이거 딱 줘서 먹고 그럼 좋겠다. 그럼 뭐 집에 가져가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뭐 안 먹으면 뭐 차에 뒀다가 먹어도 되고 하잖아요. 네. 뭐 그런 것들이 참 자기 취향이 아닌가 싶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요즘 참 이게 제가 지금 집에서 창밖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요즘에 참 날이 곱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날이 참 고와졌어요. 겨울에는 날이 참 투박하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제 하늘도 구름도 하늘의 색깔도 많이 고와졌고 이게 뭐 하늘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색깔이 막 뭐 흰색이었다, 하늘색이었다, 뭐 우중충한 회색이었다 이렇게 변하잖아요. 그게 이제 뭐 바다에 비쳐서 뭐 반사돼서 뭐 아니면 땅에 뭐가 빛이 뭐 반사돼서 그런다고 뭐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늘 자체가 변하는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변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되게 고지식한 어떤 지식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아무런 상식과 지식이 없어요. 하늘이 변해요. 우리가 막 마이너스 막 2000년대 살던 사람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 막 그러면 하늘이 스스로가 색깔을 발하고 변하고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어두워지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비가 와. 그럼 하늘이 비를 내리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가 내리는 그 과학적 원리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. 뭐 수증기가 올라가서 뭐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이제 꽉 차서 뭐 음전자 양전자 만나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? 마른 하늘에 비 올 때도 있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비 올 때도 있고 만약 그런 원리라면 바닷가 있죠. 뭐 태평양 대서양 이쪽에 있는 하늘은 사시사철 비가 계속 내려야 돼요. 365일. 왜냐면 바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.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국지적 그 뭐죠? 국지적 호우인가?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잘 안 나요. 국지성 호우인가? 맞나요? 잘 모르겠네. 나 진짜. 어쨌든 하여튼 국지성 그 비가 내리잖아요. 그런 걸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비는 하늘에서 어떤 임의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. 어차피 뭐 이거 듣지도 않잖아요. 네. 이 시간쯤이면 듣는 사람도 다 잠들 거고 혼자 그렇게 나불거려 봤어요. 그러면 클로징 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아침 일찍 일어나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
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며 느지막이 회사를 나와서 또 복잡한 지하철 속으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고 지친 하루를 등지고 집에 저벅저벅 걸어올 때 가끔 찌약이의 야반도주와 함께하는 하루는 어떨까요? 약간 민망하지만 또 뭐 그렇게 막상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푹 주무시고요.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.